계속 비가 오네요. 주말 내내 올 건지 5월 10일이나 됐는데, 5월에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즐기지 않으면 이제 6월 들어가면 더워서 못할 텐데. 하여튼, 오늘 보니까 푸틴이 그 전승절 기념으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뭐 열병식,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대에서도, 뭐 경찰에서도 그냥 그 뼈뼈태 그냥 바짝 서서 그냥 분열, 열병, 지랄 다 군사문화 개새끼들 막 그 외엔 놈들 좋으라고 또 근데 또 그 집단 군중 심리 때문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옛날에 구소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애들도 그렇지만 그 대규모 그 카드 섹션 뭐 군사 퍼레이드 보면 보기는 진짜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 군사 퍼레이드 이거 하는 거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무릎 다 나가고 아주 그냥 몇 달을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1, 2주 훈련해 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한 달 반 전부터 대기하면서 일일이 그냥 지랄지랄. 근데 그 트럼프가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뭐 몇백억 들어갔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사실 지난번에 하긴 했죠. 그 서구의 나라들에서는 왜 그런 걸 안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다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 개병제를 하던 모병을 하건 어쨌든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예병들은 정예병들인 거고 기술병. 그래서 그건 집단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뭐 그 푸틴이 전승절 기념식에서 시진핑 데려다 놓고 그 군사 퍼레이드 그 핵탄도 막 핵무기 막 자랑질하는데 자랑질할 만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한테 상당히 깨졌으니까 무너진 체면을 좀 세우려고 그렇게나마 하는데 어쨌든 빨리 좀 종전까지는 휴전이라든 어떤 맺어서 전쟁 공포에서는 좀. 근데 하필 또 지금 인도 파키스탄이 또 대규모 공중전부터 시작해서 뭐 좀 전에 보니까 파키스탄 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지상전이면은 사실 위험하죠. 지금은 이제 소위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도 이제 영공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상대 이렇게 사실 도구 파이팅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탑건에 매버릭 하는 거죠. 공중전 막 개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하는데 만약에 파키스탄이 실제로 그 어떤 선을 넘어서 지상 작전을 벌이면 당연히 인도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뭐 가만 안 있는 상태에서 총력전이 벌어지면 제한적으로 핵이 쓰여질 수 있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의 이 부통령 놈이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상관 안 할게라고 하니까 상당 기간 재래식 첨단 무기로 취급받을 가능성. 근데 그러다 보면은 파키스탄이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뭔가 전술핵 같은 걸 쓸 수 있을 가능성. 근데 거기까지는 왜냐면 뭐 파키스탄도 지들이 쏘면은 인도도 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사실 미나 러시아나 이런 애들이 중국 애들이 적절한 선에서 이제 이렇게 싸움을 말렸을 텐데 지금은 뭐 미국도 뭐 불간섭주의에다가 러시아는 지코가 석자고 중국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중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유엔도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게 더 위험하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핵이 그 재래식 전쟁에서 전투에서 밀리면은 누가 뭘 쏴버리면 이제는 뭐 인도 그 대륙 쪽이 하면은 멸망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울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금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도 있고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이제 국제 정세까지 아니 군사 퍼레이드 얘기가 나왔죠.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을 하니까 비 오는 날 또 옛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생각나네요. 뭐 제가 몇 번 말씀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쫓기듯이 도망 나오듯이 이천에서 이제 고대 안암 쪽으로 왔는데 하필 87년이잖아요. 거리의 시대죠. 제가 2833이라고 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소위 우리는 그 교문박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에 정투 경찰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문을 넣게 놓고 거기서 화염병, 뭐 돌, 뭐 저쪽에선 뭐 치르탄, 뭐 이런 것들 교문박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쯤에 저기 고대 교문으로 들어섰는데 눈물이 나갖고 내가 눈물 난 놈이 아닌데라고 했는데 눈물이 난 이유는 뭐죠? 교문박치기를 해서 치료탄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걸으니까 막 올라온 거죠. 아, 험난한 대학 시대 그때는 몰랐지만 험난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분위기에 휩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다른 고민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뭐 쉽지 않게 학생 운동이라 그랬지만 그래도 뭐 과에서 아니면 그때는 뭐 학생회 단위로 많이 가두 투쟁도 나갔고 집회도 나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거 하는 애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또 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라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아마 제가 NL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왜냐면 그때 학생회는 고대 학생회는 NL 쪽이 정확히 말하면 그게 뭐 애국 학생회 쪽이라고 해야 하나 그쪽이 저는 또 자연계 쪽이 꽉 잡고 있을 때니까 당연히 그 뭐 1, 2학년 선배들 따라가니까 당연한 거죠. 제가 그게 뭐 그 무슨 어떤 이론이나 노선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같이 가두투쟁하고 민주화 시위하고 그래서 이한열 죽고 66이고 되고 막 60 뭐 그해 여름 가을에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대선 겪으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이제 원래대로라면 적당히 공부해서 그 특허청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공부해서 저기 정유회사나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되면 장학금 받고 유학이나 갈까 이런 고민하다가 그 1학년 때 그냥 완전히 뭐 망가졌죠. 뭐 사실은 그 화학 전공이라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지 뭐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이제 취직을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야학도 노동야학에서 이제 강학 이제 선생은 강학 학생은 학강이라고 야학에서 저기 청계 쪽에 수 있는 저쪽 한양대 쪽에 있는 데서 야학도 하고 그러다 또 엉뚱하게 통일교 관련된 선배한테 잘못 걸려갖고 사실 뭐 고향에서 같이 이제 학교 선배가 몇 안 되잖아요. 하필 근데 그 사람이 또 통일교 쪽이네. 그래서 차마 내치지 못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렵게 그때는 원리연구회라고 통일교가 원리연구회가 이 학내에 대학교 내에 깊숙이 파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는 그 사이비 종교들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종교들이 그 대중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뭐 다양한 그 이 학내의 그 기독교 단체, 불교 단체들도 많았지만 그게 모두 사이비는 아닌데 그것과 동시에 그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거 끊어내는데 사실은 좀 1, 2년 걸렸죠. 제가 그 통일교 신자는 아닌데 그 선배를 어, 이제 제껴내는데 한 근데 사실 그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몇 달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학교 선배니까 뭐 이렇게 됐고 지금은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 선교 활동 한다고 하는데 참 제가 에휴 그 양반 보면 좀 고생한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학교에 오니까 그런 인적 인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교 오니까. 근데 그중 인연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비도 오니까 그런 거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형태죠. 그 이전에도 80년대, 86년 이렇게 되면서 뭐 주체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PD 이런 게 되지만 본격적으로 학생 대중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길을, 길을 찾게 되잖아요. 물론 그냥 학생의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가리가 크니까 뭔가 그래도 학습도 하고 내가 지금 외치는 구호가 어디 쪽이 더 이, 이, 이 땅을 민중을 위하고 뭐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이 한국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쪽 저쪽 공부도 하고 저쪽도 하다 보면 이제 소위 뭐 프락션이 들어오죠. 프락션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NL, 뭐 ND, 뭐 PD,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학생 운동의 조직들 그래서 소위 성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같이 하고 뭐 학습도 하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저는 이제 여러 선배들은 다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NL 계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거기 너무 북을 추종하는 것 같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왜냐하면 그 진짜 그 아니할 말로 그 밤에 북한 라디오 듣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건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학생운동, 사회운동 뭘 해도 누굴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종교적 신비주의적으로 추종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배운 뭐 그래도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 이성이 있는 게 있는데 소위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레닌의 아니면 뭐 틱동의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거 이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공부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람을 북한의 누구를 이렇게 그건 아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돼.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그래서 좋게 돌아섰어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걸 이제는 선배들이랑 멱살잡이도 하고 욕도 하고 티격태격도 하는 거죠. 그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방송도 이렇게 많이 하고 교수님이 또 지금 말고 예전에 얼마 전에 방송도 얼굴도 알려지고 당연히 민주당에서 오파라도 오고 오파라도 오고 착착하지 않았을 거냐라고 하지만 단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이죠. 그때 모두 주사파인지 모르겠어요. NL파들인데 비주사 계열도 있었으니까. 그런 그때 애들
애들,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선배들. 우리 지금 대부분 국회의원이 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아니면 민주당 말고 또 지금의 국민의힘에도 소수지만 있고 또 사회운동 계열에 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진보당에도 엄청나게 가 있고. 근데 그때 이제 한바탕 그, 저 새끼는 아니다라는 걸 어, 저는 절대 용납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개인 숭배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좋게 헤어졌으면 모르는데 이제 주먹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그 지금도 아마 그 지금 진보당 계열이나 아니면 그 민주당에서 또 NL 계열에서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어울리는 선후배, 선배.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라는 건 저는 이제 표현이 뭐 하여튼 대충 한뭐 838485 안희정 뭐 고기 댕기 뭐그저 8384 85 86 87 89 90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고에서 지들끼리 잘 돌아다닙니다.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 공천 주고받고 뭐 지들끼리 해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 뭐 상당수 된 애들이 대부분 그래 애들 아닙니까? 아 걔네들이 수사파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운동했던 어떤 저는 이제 그래도 그 NL 쪽의 핵심이었던 고대 쪽에서도 그래도 했는데 이제 소위 말 안 좋게 많이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지금 민주당의 그 고향 가압인가 김성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죠. 걔가 정확히 말하면 저보다 네 학번 아래, 세 학번, 네 학번 아래인데 걔는 이제 학교 때 봤죠. 근데 그 과가 이제 그쪽 계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회관에 그런 얼굴도 많이 봤고 압니다. 근데 걔가 저한테 전혀 일절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뭐라고 하나 소문을 직접 보진 않았을 겁니다. 소문과 저 새끼는 건들면 안 돼. 저 새끼는 개새끼야. 저 새끼는 막 어떤 경우는 저 새끼는 불락치야. 저 새끼는 뭐 이런. 저도 그건 듣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하기는 저는 이제 PD 쪽으로 완전히 전향했는데 전향하는 방법이 아주 그냥 선배들이랑 멱살잡이까지 한 상태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쪽에서 급이 있는 선배라. 그러니까 아예 저는 쓰레기가 된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중요한, 그거로 끝났으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 시대에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품성이 안 좋은 놈, 인간적으로 쓰레기, 이렇게까지 이제 흑색선전 마타도를 돌립니다. 저도 듣고 있죠. 전 세계 완전히 뭐 도라이고 미친놈이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 아니면 이런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건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그 뭐 인정.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어차피 지들이 또 왜냐하면 제가 또 선배가 되고 그죠? 제가 또 선배가 되고 그러면 어차피 저는 학생 운동을 뭐 깊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2, 3학년 되면 뭐 말이라도 하고 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그 철원군 농민회의 철원군 농화를 하는데 농촌 농활 준비위원장까지를 했었기 때문에 농활 대장까지 대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어 놔야지 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부터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일종의 정치적인 술수이기도 하고 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대충 뭐 그 상태에서 한 뭐 어쨌든 뭐 저는 뭐 이것저것 그때쯤에는 아마 진로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공장 이제 그 소위 그 공장 그 정유 공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다른
사회과학 공부를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사회과학 공부를 해서 인류학 공부를 하고 그랬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그러니까 전문 사회학 공부를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어떤 배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NL 애들이랑 같이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PD, 당시는 그 초기는 CPC, 그러니까 사실 그 학생운동의 계보를 두면 CA하고 CPC 이게 같이 있었습니다. CA가 고대 쪽은 CPC 쪽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운동보다는 이제 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초기 일을 하면서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농활 준비를 하면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또 인생의 운명을 바꿨죠. 왜냐하면 그때쯤에 이제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경찰이라든가 외부에서 프락치를 학생회관에 침투시켜서 집회하는 데 침투시켜갖고 그게 뭐 방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기무사 이런 애들도 그 저기 이제 보안사 이런 쪽에서 간 징집병일 수도 있고 잡으면은 두들겨 패갖고 뭐 돌려보내 그랬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유명한 그 프락치 치사 사건이죠. 근데 저는 그 일이 있기 2달 전에 이미 총학생회를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 저도 거기에 연루됐겠죠. 근데 저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같이 있었다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어쨌든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또 그 사람들하고도 조금 이제 서먹해지는 과정에서 소위 지금 말하는 그 되게 이상한 학생운동 조직의 프락션을 받게 된 거죠. 그때는 사실 느낀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근데 왜 제가 비 오는 날 그때 되게 이상했어요. 그 조직이 갑자기 다른 조직을 먹고 막 소위 그 지금의 소위 신천지 같은 행동들을 한 거죠. 지금의 신천지의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면 유사.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근데 저는 뭐 거기다 그 사람 쪽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서 또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다가 어쨌든 적당하게 저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NL 애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또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도 인간 쓰레기, 저쪽도 인간 쓰레기.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학생 때 뭐 어떤 운동 하셨습니까? 그냥 뭐 범PD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리고 뭐 대학 졸업하는 안 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뭐 공부 뭐 이렇게 한 건데 인류학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그때 그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그 조직이 안기부에서 만든 조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지진 씨가 출연했던 비슷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정보기관이 학생운동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 망언을 심어서 프락치를 심어서 그 프락치한테 성과를 내게 해서 나중에 그 조직의 중간 아니면 중심까지 가게 해갖고 그 전체를 말아먹는 이 말아먹는 싹 다 들어.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벌어졌던 소위 국공시대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일들이 그 러시아 혁명사에서도 중국 혁명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의심은 가도 저는 사실은 그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고, 더 깊이,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거기까지 하고 4학년 하여튼 그때 졸업하고 이제 대충 2년이 끝났는데, 사실 그 뒤로도 계속 그게 머리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남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가고 고대 대학원이라든가 다른 데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리 안 만나려고 해도 어떤 뭐 동기든 하여튼 뭐 대학교 NL 쪽 소위 주사파 했던 애들과는 별로 하지만 부딪히게 되고 건너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정이 저 새끼 쓰레기라는 표정이죠. 근데 그건 그래 뭐 그럼. 근데 또 소위 PD 쪽 운동했던 애들도 저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면은 사실은 후자 쪽에도 나한테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게 당연히지. 참 희한했어요. 다음 해, 그 다음 얘기는 다음 해 하겠습니다.